시린 겨울이 꽃망울을 키운다. 이용희. 사람은 태어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한다. 그렇지만 그 과정 동안 누구나 꿈을 꾼다. 꿈속에서 잠을 깨면 언뜻 떠오르는 그날의 계획, 일정들이 머릿속에서 불을 켜고 밝아진다. 그 등불의 색깔과 모양에 따라 어느 날은 행복하기도, 어느 날은 힘이 들기도 한다. 때문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몸의 형태가 젖은 솜처럼 무겁기도, 새털처럼 가볍기도 하다. 그 일상들이 이어져서 날들을 채우고 달력 한 장을 찢다가 보면 1년, 또 2년이라는 세월이 가고 저마다의 일생이 채워진다. 나에게는 꿈이 있는지도 몰랐다. 그렇지만 생활인이라는 나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보니 나에게도 꿈은 있었다. 예쁜 것을 보고 웃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환호를 지르며 고통스러운 날은 물에 풍덩 빠지고 싶던 그 날들을 적어내고 싶었다. 허덕이며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한가한 날은 오고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수필반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며 수필인이 되었고 시를 10여 년 배우다가 시인이 되었다. 그 사이사이에 여기저기 응모를 하여 아동문학 신인상을 타며 아동문학가도 되었고 시조 시인들의 담장을 넘겨다 보다가 시조 시인도 되었다. 이렇게 나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바람 같은 소망은 손에 잡혔다. 하루에도 몇 편씩 수필을 쓰기도 하고 하루에도 몇 권씩 남의 글을 읽기도 한다. 그렇게 쌓인 나의 꿈들은 한 권으로 묶어지고 나는 꿈에도 그리던 저자가 되기도 하였다. 지인들은 새싹처럼 돋아나 무성해지고 나는 이제 작가가 되어서 누구인가에게 맛깔스럽고 영혼을 덮을 수 있는 글을 쓰려나 했는데 며칠 전에 커다란 바위덩이 하나가 발등을 찢는 일이 생겼다. 친구다. 분명 친구라는 명칭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여고 동창생이다. 중학교도 함께 졸업을 하여 더 가깝게 느껴왔던 친구를 만났다. 그동안 몇 년인가 못 보는 사이에 나는 2권이나 신간을 냈고 어느 모임에서 기쁜 마음으로 그 2권의 책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바로 그 책을 곁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불쑥 내민다. 너 이거 가져. 나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나의 모든 상황을 바꾸기에 충분했다. 그럼 이리 줘. 내가 도로 가져갈게. 얼른 받아 가방에 넣으며 당황했다. 방의 태서도 취할 새 없이 뺨이라도 맞은 듯 어안이 벙벙해진다. 겹으로 책을 받아 넣을 뻔했던 그 다른 친구가 돌려준 책들이 내 가방에서 입양 갔다가 쫓겨난 아이처럼 운다. 아이를 보듬고 앉아 그 상황을 알 듯도 한 친구에게 이른다. 즉 그 친구의 말인즉 나의 첫 수필집에 수록된 어느 작품에 그 친구가 배경이 되었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것 같다는 이야기다. 그랬다. 나의 이야기를 쓰다가 그 친구의 상황을 한 꼭지 덧붙여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수필인이 이웃에 있으면 누구나 겪는다는 피해의 상황이 나의 글에서도 나타났나 보다. 신분이나 이름은 물론 밝히지 않았지만 가까이 있는 친구라면 알 수도 있는 그 한 꼭지의 사실들이 그 친구는 몹시 부끄러웠나 보다. 나의 글에서 거론되었다는 일이 지금까지 나에 대한 미움과 원망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 할 말이 없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할지, 용서를 구해야 할지, 이해하여 달라고 부탁을 해야 할지 정리가 안 된다. 어느 시인이 했던 이야기다. 수필은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싫어서 나는 수필은 안 써요. 그렇지만 그 시인의 시에서도 가정사나 그 생활이 엿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진실이 생명이라는 수필이라는 장르의 특성 때문에 나도 수필은 쓰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 몇 날 며칠을 두고 생각했다. 간혹 내 글을 읽고 좋은 평을 해줄 때에는 힘을 얻을 때가 있기에 접기에는 아깝고 아쉽다. 죽을 때까지 꾸어야 하는 꿈은 어느 누구에게나 있고 그 꿈을 발휘하기에는 나만의 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나만의 세상이 타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피해를 주기도 하듯이 나만의 꿈을 펼치다가 간혹은 누구인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번에 알게 되었다. 소년이 재미로 던지는 돌에 맞는 개구리의 심정을 나는 어떻게 헤아려야 하는 것일까? 나의 이 소중한 글들로 이 세상 어디라도 헤엄치며 다니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이웃에게 줄 수도 있는 피해를 어떻게 피해야 갈지가 숙제다. 다행하게도 나는 여러 장르를 이리저리 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다면 수필은 이제 접어야 할까? 나의 친정 수필이라는 제목으로 강원문인협회 연간집에 냈던 작품이 있듯이 내 글의 친정은 수필이라고 생각한다. 친정을 버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신변 잡기를 푹 가는 대로 쓰는 수필이 아닌 에세이 형식의 글을 써보아야 할까 생각한다. 성녀 누구인가는 재미없다고 읽어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나의 꿈과 노력은 더 든든하고 숙련된 모습의 수필을 출산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지도 않은 사건은 내 꿈의 기류를 바꾸어 놓는다. 바람이 차다. 나의 경솔로 이루어진 오류로 가슴 아파했을 친구의 얼굴이 아른거린다. 내 글이 친구에게 위안이 될 날은 언제일까? 차가운 겨울비가 아니라면 새 봄에 대한 꿈도 꿀 수 없을 것 같은데 새 봄에 피어날 꽃망울이 가슴속 가득하다.